최근 금융시장은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두 핵심 자산이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럽고도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값은 역사적 최고점을 회복하며 위용을 뽐내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30%나 폭락하며 디지털 금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문가들은 현재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요동치는 미국 금융시장의 민낯을 비추는 가장 정교한 거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 두 자산의 엇갈린 행보를 정확히 해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식과 채권 시장의 향방은 물론 거대한 경제의 흐름까지도 미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자산 시장의 미래를 예고하는 강력한 등대와 같아서 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놓친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0월 기록했던 트로이 온스당 4,381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에 비해 현재는 고작 0.879%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때 12만 6천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8만 달러 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고점 대비 30%라는 기록적인 하락폭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금과 비트코인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손을 잡고 상승했던 에브리싱 랠리의 시절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이 기이한 이별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동반 상승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믿고 쓰는 달러라는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타락하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준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며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가 닥치자 연준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인 속도로 돈을 찍어내며 시장을 달러의 홍수로 만들었죠. 연준의 자산 규모를 들여다보면 그 공포스러운 속도를 실감할 수 있는데 2007년 800억 달러였던 자산은 마인 25년 현재 무려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8년 만에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즉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7배나 불어났다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연준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내는 이른바 돈의 처방으로 간신히 그 순간의 파국을 모면해 온 셈입니다. 화폐가 흔해지면서 가치가 쓰레기처럼 떨어지자 영리한 투자자들은 달러를 쥐고 있다가는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나섰고 주식과 금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실물 및 대체 자산으로 일제히 몸을 던지기 시작했죠. 지난 수년간 목격했던 모든 자산 가격의 동반 폭등은 사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하는 달러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미국의 누적 물가 상승률은 56%에 달하며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보유했던 사람들의 구매력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의 원화 가치는 달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달러가 강해 보이지만 금값과 비교하면 달러 역시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금은 여전히 강한데 비트코인만 홀로 추락하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미국의 잔인한 금융 전략과 유동성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의 긴 흐름을 보면 연준이 뿌린 엄청난 돈은 자산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365%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에게 자산 가치를 4.5배나 불려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성과는 이보다 더 뛰어났는데 42.3%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달러의 타락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760%라는 압도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힘이 자본을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당기는지 보여주기도 했죠. 비트코인은 2009년 등장 이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수준에서 시작했기에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며 모든 자산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비교해봐도 비트코인은 12배나 올랐으며 금과 나스닥이 그 뒤를 이어 자산시장의 황금기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자산이 고점을 유지하는 동안 비트코인만 홀로 급격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나스닥, S&P 500은 역사적 최고점 대비 단 1% 내외의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만 30%나 폭락한 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동안 비트코인이 이토록 높게 치솟았던 이유는 단순히 투기 열풍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이를 서서히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시키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코인 육성 정책이 기름을 부으면서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대안으로까지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단순히 코인을 사랑해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폈을까요? 그 이면에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길 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폭락해 금값이 폭등하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쳐나는 달러의 유동성을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댐으로 분산시켜 금값이 폭등해 달러를 위협하는 상황을 교묘하게 방어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커져서 금처럼 달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충분히 활용했으니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운명은 단기 금융시장의 돈줄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느냐에 달려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투자가 초당이 자금 흐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거물 투자자들은 엔화의 싼 금리를 이용해 돈을 빌려 비트코인을 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구사하며 시장의 덩치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왔습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엔화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진다면 비트코인을 지탱하던 거대한 자금의 줄기가 순식간에 말라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은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그의 국채 발행 전략이 시장의 돈을 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 재무부는 단기 국채 비중을 20% 이내로 유지해왔지만 베센트는 이를 무려 50%까지 끌어올리며 시장의 단기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단기 국채로 돈을 닥치는 대로 흡수하다 보니 단기 금융시장의 혈관이 막히며 초당위 금리인 SOFR 금리가 튀어오르는 발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은 중장기 투자가 많아 장기 금리에 민감하지만 비트코인은 초당위 자금의 흐름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에 지금의 자금난에 가장 처참하게 얻어맞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나 빠진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의 밑바닥에서 달러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바로 연준의 파월 의장인데 그는 12월 FOMC 이후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5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풀기로 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파월 의장은 11월까지 양적 긴축을 이어오다 갑자기 12월부터 태도를 바꿔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냉탕과 온탕을 정신없이 오가는 것 같은 연준의 갈지자 행보는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파월이 뿌리는 한 달에 400억 달러라는 돈이 과연 베센트가 빨아들인 거대한 자금의 구멍을 메우기에 충분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올해 베센트 재무장관이 찍어낸 단기 국채만 1조 달러가 넘는데 연준이 한 달에 400억 달러씩 1년을 도와줘도 고작 4,8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수혈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기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미국의 유동성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돈을 무한정 풀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만약 여기서 자금을 더 쏟아붓는다면 잠잠해지던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치솟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파월의 수혈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실패한다면 이는 곧 증시로 흘러갈 자금마저 부족하다는 신호가 되어 주식시장에도 거대한 하락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값은 앞으로도 무적일까요? 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장기 국채 금리의 향방에 따라 그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장기 채권 시장에서도 신용 경색이 일어나 금리가 폭등하게 된다면 금값 역시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멈추고 거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경험했던 무엇을 사도 오르던 시대, 즉 에브리싱 랠리의 달콤한 꿈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자산 가격이 제각각 흩어지는 대차별화의 시대가 도달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선별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다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자와 도태되는 패자가 냉정하게 갈리는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행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경제의 거대한 설계도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로드맵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거센 파도를 넘어 새로운 부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